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한국 스포츠의 힘은 헝그리 정신에서부터 나온다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평론가 신형철 선생님,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학 평론가신데, 그분이 사고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처리와 해석의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사고는 무엇인가? 처리하는 것이고, 사건이라는 것은 해석 가능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고 났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건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개가 사람을 물었다. 좀 약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럴 때는 우리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사람이 개를 물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좀 웃긴 얘기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지나가는 개를 물었을까?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을 얻기 위한 유추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와 사건의 큰 경계로 사고는 그 이전으로의 복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사건은 진실의 압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한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힘들죠. 사건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주죠. 그렇죠. 사람이 개를 물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잉태하게 만듭니다. 네. 현대 한국 스포츠사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넘치죠. 감동, 희열, 기쁨, 슬픔, 분노, 통쾌함,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넘치게 되는데요. 저의 슬프고도 좀 아쉬운 기억 중에 하나는 김득구 선수의 경기 중 사망이었습니다. 그는 1982년 11월 13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라이트급 챔피언전에서 미국 레이 만시니 선수와의 경기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시죠. 14라운드에 턱을 맞는 강펀치 때문에 김득구 선수는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4일 동안 뇌사 상태를 헤매다가 결국 사망하셨죠. 이 사망사고 이후에 권투 시합은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바뀌게 되었고요. 라운드 사이 휴식 시간이 60초에서 90초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스탠드 다운제도 적용이 되게 되었죠. 김득구 선수의 삶은 2002년도에 유호성 배우의 호연으로 챔피언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김득구라는 선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 운동선수의 힘든 삶이 권투에 어떻게 투영이 됐는지, 또는 당시의 한국 사회에 권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김득구 선수의 사망은 사고가 아닌 동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한 젊은이의 스포츠를 통해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자 또한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권투를 비롯한 몇몇의 스포츠는 헝그리 스포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헝그리 스포츠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몸과 몸의 투쟁이 기본이 됩니다. 몸은 인간 행동의 출발점이자 또한 중요한 자원이 되죠. 권투가 헝그리 스포츠의 대명사가 된 것은 바로 주먹 하나로, 이런 용어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주먹 하나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영화에서처럼 시골 출신으로 체육관 청소를 하다가 운동을 시작하고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을 거쳐 세계 챔피언이 된다면 내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헝그리 스포츠의 자원은 몸이지만 이를 바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헝그리 스포츠에서 대성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죠. 당연히 정신력이 필요하죠. 네, 1977년 11월 27일 홍수환 선수는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의 카라스키아와의 타이틀전을 치렀죠. 홍수환 선수는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이 경기를 봤던 저는 오랫동안 홍수환 선수의 그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4번이나 다운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아니었을까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헝그리 스포츠 선수의 대명사는 임춘혜 선수입니다. 그녀는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800m 종목, 그 다음에 1500m, 3000m 종목에 출전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장신의 가늘픈 몸매의 임 선수는 우승 후에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죠. 나중에 좀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어느 언론사가 17년간 라면만 먹고 금메달을 땄다라는 이런 제아의 기사를 올려서 그녀는 화제의 한 중심에도 섰죠. 그녀가 초등학교 때 증정받았던 라면을 간식으로 즐겨 먹었다는 말이 좀 와전됐다고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이후 임춘혜 선수는 라면 소녀라는 별명을 얻고 가난과 시련을 극복한 헝그리 스포츠의 대명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 대륙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까요? 이곳에서도 스포츠 성공 신화는 자주 나타나게 되죠. 미국에서 그 흑인 청소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운동선수로 대성하거나 또는 힙합 뮤지션으로 성공하는 것이죠. 미국 스포츠 중에서 흑인이 큰 성공을 거두는 종목은, 대표적인 종목은 농구입니다. 농구 선수와 힙합 뮤지션은 어느 정도 또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또 천부적인 어떤 자질만 있다면 출세할 수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김봉현 씨가 힙합과 농구는 미국 흑인의 로망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청소년 1순위 꿈이 연예인 혹은 가수인 것처럼 흑인 청소년은 성공한 NBA 스타 혹은 성공한 힙합 뮤지션을 꿈꾼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저 두 모델은 조금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곧 지긋지긋한 개토 삶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고 모두의 롤모델로 등극하며 신분, 수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길. 브라질의 아이들에게 축구공이 있다면 아프로 아메리칸 아이들에게는 마이크와 농구공이 있다. 라고 김봉현 평론가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헝그리 스포츠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 속 다른 성공의 문으로의 진입이 너무 높고 어려워서입니다. 태생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느 사회나 성공하기는 불가능하죠. 이때 그나마 성공의 문이 조금 문호가 높은 것은, 문호가 많이 열린 것은 스포츠겠죠. 이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당연히 헝그리 스포츠에 임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게 되죠. 근래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헝그리 스포츠 개념이 많이 축소했거나 없어졌죠. 복싱처럼 힘든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한 주먹 하나로 상경에서 자고 먹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도 값비싼 임대료 때문에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의 헝그리 스포츠의 참여자들이 점차 줄고 있어서 아마 헝그리 스포츠란 개념이 몇 년 지나면 우리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말 또는 그 기념품으로만 남아있는
그 용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헝그리 스포츠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뭐 홍수환 선수, 임춘혜 선수의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헝그리 스포츠가 한 사회에 스포츠의 기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회가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헝그리 스포츠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헝그리 스포츠의 개념이 퇴색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한 사회의 스포츠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은 정신력이어야 된다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스포츠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그 스포츠에 임하는 선수들의 정신력은 반드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인류 선수가 되건 또는 몇십억을 받는 연봉을 받는 선수가 안 되더라도 정신력을 갖고 꾸준히 그 스포츠 종목을 잘하는 선수는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헝그리 스포츠 개념이 아니더라도 정신력을 갖고 꾸준히 하는 스포츠 선수가 많은 그 나라의 스포츠를 보는 저와 같은 스포츠 소비자들은 즐겁기 때문입니다. 네, 추운 날 여러분들 자주 운동하시고요. 여러 가지 또 요즘 뭐 좀 볼거리가 많지 않은데 요즘 많은 볼거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스포츠 볼거리 여러분 찾아서 즐겁게 보시면서 또한 스포츠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희망 느끼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들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